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또 오늘 1시간 좀 안 되게 함께 나눌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좀 그 브론즈 빌더에 관련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더분들이 이제 알아야 할 그런 내용, 평소에 이제 지키고 가면 어떤 인간관계나 사업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는 모든 그 상황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해 나가고 또 만들어 나가고 또 결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DISC에 대한 공부를 하셨지만 4가지 유형의 사람의 유형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분들이 뭘 원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람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열심히 실천에 옮겨 나간다면 결과는 당연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일을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근데 어디서 배워야 되고 누구한테 이거를 알아내야 되는가?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전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이 성공한 사람들한테 배우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사업이 이게 그래서 결과를 낸 성공자, 결과를 낸 부자,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아메 처음 만났을 때 다른 거 보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메가 3년, 제가 한국 아메가 4년 정도 됐을 때 아메를 시작했는데 아메가 한 3년 됐다 그러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도 이제 한 4년 됐고 미국에서는 3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3개월이 아니라 33년 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저는 이거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네. 3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가도 된 사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스폰서들을 봤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대강 뭐 세월 보내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김종인 사장 같은 경우는 미국 워싱턴 대학 같은 데서 공부하고 오시고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한 비즈니스라면은 내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업도 만났고 그렇게 스폰서들을 만났는데 제가 28년을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면 물어보질 않아요. 내가 공부한 거 아니면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맞다라는 것이 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참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 5가지 내용 이렇게 주제를 첫 번째 잡았는데요. 여기에 이 5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 자부심이라는 게 뭘까?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될까? 이 자부심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첫 번째는 저는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자만심, 자부심 이 5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지만은 자부심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존감이 뭔가?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이 유능한 어떤 성과를 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과만 낸 게 아니라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난 이렇게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살면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 이미 부자는요,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 성과를 이뤄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자존감이 있는 분들이다. 이것이 여기서 제가 말씀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뤄낼 만한이란 얘기는 가능성, 소망, 희망, 이런 길을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존심.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자존심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림돌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 자존심 때문에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내가 작아지면요, 이 자존심만 커집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존심만 커집니다. 자, 여러분들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듯 말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극복하고 참아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분명히 발견했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뭘까? 자존심은 뒤로 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비난 또는 공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자존감을 높이는데 이사회 비난을 보시고는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상처를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일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자존심 상한 일도 없고 타인에게 날카로운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존심은 우리는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니지만은 자존심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갈대가 오래 생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 얘기하죠.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강외유예요. 내강외유라는 것은 내 쪽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외쪽으로 아주 부드럽다는 얘기지. 리더가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 쪽으로는 내 스스로는 굉장히 엄하고요, 밖으로 보일 때 항상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 천년을 산다는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희 집에 오면 주목이 있어요. 이 주목이 천년을 사는 주목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으면 그냥 꺾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내유 외강이에요. 내 쪽으로 약하면서 외쪽으로 가는 거예요. 리더십은 이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갈대와 같이 내강 외유, 이런 어떤 리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신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거 없지만 자신 있다는 느낌, 자신의 능력을 믿는 정도죠. 자, 요걸 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신감이라는 것은 뭘 하면 될까요? 반복만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업적으로 비춰본다면 반복만 하면 되는 거죠. 제품 반복하면 알게 되고요, 데모 반복하면 다 알게 되고요, 셋업을 한 10번만 하면 다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무슨 미적분 푸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게으르다는 얘기고 반복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반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반복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이에요.
복제는 반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멘은 복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멘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하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 복제는 안 할까요? 왜 반복하는 거 싫어할까요? 싫어한 거예요. 짜증나.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되는데 똑같은 걸 반복하라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비전을 보신 분들은 이 반복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복제하는데 이 비밀이 있는 거죠. 나 같은 리더가 복제되면서 또 복제되고 배수 원리로 복제되면서 매트력이 올라가고 네트워크가 커지고 내가 원하는 피는 얻을 수가 있고, 그렇죠? 이게 인쇄 수입이 되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은 내가 힘들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내 파트너들한테 똑같이 복제시키는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리더들이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아주 힘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운동도 마찬가지죠. 축구를 30년 한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고 야구를 30년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지, 야구했다 축구했다가 탁구했다가 이 사람 성공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반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반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탁구, 야구, 농구를 골고루 다 조금씩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취미생활 하는 것이지 어느 분야 성공자는 못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사업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쉬운 것을 내가 반복하고 본보임으로써 할머니도 할 수 있고 할아버지도 할 수 있고 주부도 할 수 있고 학생도 할 수 있고, 왜? 모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데, 성공을 기회를 준다는 게 뭘까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을 쓰고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보이면 되는 거고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보면서 나도 쓰고 전달할 수 있겠네. 할머니도 나도 이건 뭐 치약하는 거 써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치약 한번 써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30년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50년 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비전을 봤다는 것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혼돈이 오고 실증이 나고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 과학자 같은 사람만, 천재들만 성공한 사람이라면 이건 뭐 몇 사람 성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천재들보다, 그런 과학자들보다, 그런 CEO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여기에 있어요. 예. 뭐만 잘하면? 복제만 잘하면. 뭐만 잘하면? 반복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대부분 자신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도 상처받을 필요 없다. 내가 갈 길 간다. 언젠간 그분들은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언젠간 본인들의 꿈을 찾는 순간 내가 어떤 말인지 이해하는 날이 오면은 함께 동참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 제품을 함께 쓸 것이다. 이런 자존감을 여러분들 높이는 분들이 결국은 이 사업을 끝까지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만심입니다. 자, 자만심은 뭘까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여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라고 그랬거든요. 요거 뭐예요, 이게? 요거 아주 성공의 적입니다, 이거는. 요런 자만감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요, 요 자만감을 가진 사람은 그 이상 성장 못 합니다. 리더십을 잃게 해요. 이런 자만감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가 믿고 따릅니까?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럼 리더십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나만 잘난 거예요, 나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만감은요, 끝이에요. 그걸 끝이에요. 아무리 실력을 키웠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자만감을 가진 사람은 그것의 끝이라 그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우리 리더들은 이 자만감은 더 이상 얹지 마라. 갖지 마라. 이런 말씀 좀 드려주시고,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자부심이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자, 자부심이란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라 했거든요.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자신 또는 자신에 속한 단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이 하야이 팀이 자랑스럽고 싱킹비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사랑 부분이에요. 자, 다른 사람에게 대한 마음가짐이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잘하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상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뭔지를 내가 이렇게 늘 생각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사랑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제가 보는 것은요,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나 스스로가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라고 그러는데 75억 명 이전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매 수십억 대 1의 확률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75억 분의 1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내 스스로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사랑할 줄 아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핀이 작고 아직까지 내가 성공을 못되고 돈이 많지 않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입니다. 여러분 최고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지만 자만심은 갖지 말되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을, 특히 우리 사업을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특히 부부에 대한 사랑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두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두 사람도 많다. 그런데 두 사람도 많은데 특히 부부관계, 그 부부의 사랑은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 형제, 자매, 그 다음에 가족 하면은 이제 직계 좀비서기를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가족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이유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혼자인 사람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통제가 안 돼. 이게 혼자 사는 사람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자유스러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니까. 근데 가족이 있으면 어떨까? 책임감이 달라요. 내 자녀들 공부시켜야 되고 부양해야 되고 이런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가족의 사랑을 위해서도 어쩌가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그 다음에 파트너, 스폰서, 사랑, 이건 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웃, 사회, 국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믿음은 이제 어떤 신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오륜에 보게 되면 붕유유신의 말이 있어요. 이게 친구지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니치 데보스 사장님도 6가지 가치 중에 첫째로 꼽아내는 게 인테그리티, 정직하고 신뢰를 잃지 마라. 왜 니치 데보스 사장님이 이 말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왜 정직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했을까요? 아마 제가 모든 강의 내용에 항상 빠지지 않는 이런 이 신뢰, 정직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 잘 아시라 생각됩니다. 저는 사업가라면 신뢰와 정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왜 그럴까? 왜 니치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한테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뢰를 잃게 되면은, 리더가 신뢰를 잃게 되면은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제품 전달하고 쓰는데 무슨 신뢰가 필요하냐? 그냥 제품은 전달하면 되는데, 그거까지는 돼요. 제품 쓰고 소비자 만들어까지는 되는데, 정말 리더로서 계속 누구와 이 제품을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뎁스가 되도록 만들어 주려면요, 나 같은 리더가 나와야 되고, 또 리더가 또 성공한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바로 따라야 되는데 따르진 않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가 따라요? 오늘요, 수많은 우리 리더들께서 제가 계속 강의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신뢰를 얘기하거든요. 저는 은행에 있을 때 제가 20년을 고객 관리를 하면서요,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이거 부자들, 성공한 사람요, 신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럼 우리도 그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약 하나 전달하더라도 철저하게 신뢰를 쌓아가고 믿음을 준다면 정수기도 나가고 청정기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치약 하나가 6,000원짜리를 한번 잘못 전달하면 청정기도 남한테 사고 안 쓴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세요? 이거? 사업을 잘하고 못하는 건요, 내가 치약에 대한 지식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스트륵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두 번째, 세 번째 또 내가 더 좋아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전달을 하려면은 우선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신뢰, 정직한 사업을 해야 돼요. 안 본다고 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직장에서도 상사들을 보면 여러분들 상사들 진급해가지고 왜 부장들, 이사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오너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 상무가 되면은 우리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겠구나. 저 사람이 평소 행위를 봐가지고 상대의 회사를 기여하는 사람이다. 또 성품이라도 좋은 사람이다. 벌써 그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직급이 올라가는 거야. 능력은 거기서 거기에 다. 믿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 맡기면 내 회사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분은 그 부하 직원에서 그걸 못 보겠습니까? 난 내 스스로가 안다고 착각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위에서 다 보고 있다는 얘기야. 보고 있으면서 못 본 척 하는 거고, 언제 본 것을 결과를 내느냐, 이 구조조정할 때 딱 보는 거예요. 말도 없어. 그냥 어떻게 될까요? 왜 날 잘리지? 나 일 열심히 해. 선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진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진급을 할 때 누락이 됐어. 내가 그걸 보고 놀랐거든요. 나는 바로 진급될 줄 알았는데 나를 누락시키더라고. 그건 나중에 깨달았어, 내가. 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사람들하고의 어떤 회사를 책임감을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거, 그런 것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라도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물며 이건 우리 사업 아닙니까? 내 사업이에요. 돈을 투자하지 않는 것 뿐이지 내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영사업을 하든 뭘 하든 망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망한 사람이 돈을 또 투자해 또 망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김성근 사장이 깐부치킨 할 때 제가 처음부터 약속한 게 있어요. 네가 아니라 우리 김성근 사장이 오너지만은 어려울 때는 주방에 가서 기름 묻혀가면서 튀길 각오가 돼 있느냐,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없을 때는 청소까지 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다면 이 사업을 하고, 그런 마음이 안 가다 하지 말아라. 근데 그걸 하더라고. 2시, 3시까지 그냥 기름칠을 튀는 거 그냥 옷을 입고 그걸 끝까지 해놔더라고. 전 그거로 만족한 거예요. 그런 정신만 가지고 있다면 됐다. 깜부에서 성공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성공할 것이다. 이 믿음을 내가 갖게 된 것이죠. 왜? 너무나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암의 사업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우리 제품 말고 제품 전달하고 숏오프라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 요런 걸 제가 알려드린 것을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들 지켜나가시면서 주변 사람들 신뢰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 크지 않고 작을 수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구정관과 되면서 명성이 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은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전 크리스찬은 아니야. 근데 크리스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찬송가를 했으면서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이 일반 신도들한테 이런 사랑을 제일 강조하는데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저는 사업가에게는 1순위가 저는 믿음이랍니다. 1순위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인데 이 여기 소망은 뭐예요? 미래에 향한 마음 아니에요? 이게 희망이죠. 이 희망은 모든 변화의 근본이요. 이게 이런 희망이 없다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촉매제가 돼요. 이게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촉매제가 여기서 시작된다 이 말이죠. 변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라고 했지만 희망을 꿈을 얘기하는 거겠죠. 꿈 있는 사람은 항상 변화의 근본, 변화를 추구하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용서 부분이에요.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과거에 당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 당신의 미래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건 상대의 어떤 경제에 이르러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참 여러분 상처 많이 받을 날이 있겠죠. 그죠?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사업 떠나서도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에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저 개인적인 예인데 우리 가족들이 암해한다고 치약도 안 써주고 그래서 한동안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뭐라 그러냐, 내가 집에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치약도 안 써주는 이 가족이 어디 있냐. 근데 우리 가족들은 치약이 나빠서 안 써준 게 아니라 네가 그 좋은 직장에 20년 다니면서 지점장 나갈 사람이 안 나가고 엉뚱한 짓을 하니 그게 밉다는 거죠. 그 이해는 되지만 제가 선택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서운했어요. 난 그래서 식구들한테 치약 전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미안한지 우리 형수님이 아유 삼촌 거기 치약이 좋다면요. 요것만 치약이 좋다머니 해서 치약을 갖다 달라는 안 갖다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청정기가 좋다머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죠 그래가지고 그냥 속상한 마음 다 버리고 그랬는데 청정기가 가지고 뛰어갔어요. 용서를 한 거죠. 왜? 난 사업가니까. 사업가니까 나는. 내가 이 청정기를 내가 전달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누구한테 청정기를 또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산 사람한테 계속 이 필터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하고는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나한테 부탁을 못 하는 거죠. 요거 조금 참지 못하고 손해나는 건 영원히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제 잘랑한 자존심 때문에 큰 고객 하나 잃을 뻔했습니다. 가족이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많죠? 그런 분들? 네. 참으세요. 그냥 용서 한번 하고 눈 딱 감고 내가 성공할 때까지 잘 몰아서 그러시는 거니까 이건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서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것은 사업가는 수시로 변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인내해보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5가지 믿음을 갖는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정상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5가지를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당신은 누구보다도 정상에 빠르게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5가지 내용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이 브론즈 빌드와 크루즈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수합니다. 자, 우리 사업에 내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마지막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보셔야 돼요. 어제 우리가 다이아몬드 미팅을 했습니다. 본사 아센타워 우리 서울 아센타워 27층 본사에서 우리 김종윤 사장 이하에 사업하시는 분 다이아몬드 한 40조하고 우리가 이 미팅을 본사 컨설턴트로부터 브리핑 받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 우리 그룹이 성장할까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오랫동안 했어요. 이때 브론즈 빌더에 대한 본사에도 브론즈 빌더에 대해 굉장히 강조했고요. 우리 싱킹빅 그룹의 리더들도 이 다이아몬드들도 브론즈 빌더에 대한 각 그룹별로 전략을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뭐 크게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 자, 7월 8월 2022 회계연도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지금 브론즈 빌더가 되신 분들은 더 뎁스를 해야 되고요. 빌더가 되지 않은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크루즈를 다 가기를 원합니까? 원한다면 여러분 사인을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간다고 하시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진짜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아메리카를 포기하자면 언젠간 성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크루즈 보상을, 크루즈 리더십이 아니고 파운드스 에머럴드들에게 왜 크루즈 여행에 대한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에 같이 합류시켰을까? 예.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지금 2달이 남았어요. 2022 회계연도가 2달 남았어요. 7월, 8월. 2달 포함해서 2023 회계연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에다 2개월 남은 6개월 남은 거죠. 6개월 안에 저는 4그룹을 얘기했지만 4그룹 하기 벅차니까 일단은 3그룹을 여러분들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그리고 요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그룹이 4명의 소비자든 사업자든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금년 12월까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졌나? 에? 왜 표정이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졌어? 예. 얼굴 펴세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충분히 6개월이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면 여러분들 얼굴 보면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를 냈어요. 그럼 내가 결과를 못 냈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지금부터 해야 돼요.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어떤 삶이 시작되는가 이게. 내가 이제까지 어렵고 힘든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과거에 내가 어렵고 힘든 부분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과거에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일을 올바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2년 3년 후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얻지 못한다면 지금 비전 본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 게으름이나 이것을 그대로 지키고 가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하고. 명단 다시 작성하고 하루에 몇 명씩 쇼도프런 하고 3명 4명한테 계속 데모하고 다니면서 12월 말까지 하고 다니면 세뇌가 안 나오겠어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거 빼고 한번 세뇌가 한번 해보자. 기존 리더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세뇌가 나오고, 세뇌가 사업자가, 소비자가 나오던 사업자가 나오고, 거기서 그 세뇌가 한 3-4명 정도 소비자, 사업자들이 좀 달려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12월까지 6개월 동안 충분합니다. 그러면 8개월 후에 2023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면 8개월이겠죠. 이렇게 된 사람들이 8개월이 되게 되면은 세뇌가 어떻게 될까요? SP상 다 됩니다. 세뇌가. 그 다음에 1000만 매출액이 됩니다. 요 제가 SP랑 똑같이 했는데요. SP 1000만 매출액 21% 똑같은 말입니다. SP 1000만 매출액 21% 똑같은 말입니다. 요렇게 됩니다. 언제까지? 내년 8월 30일까지. 그러면 요게 23 회계년, 24 회계년도거든요. 그러면 25 회계년도, 2024년도 9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요 SP 되신 분들이 1년 후에는요, 충분히 파운드 PT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뭘까요? 파운드 에머럴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네그가 있는 분들은요, 세 네그를 추가를 하셔서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도전하셔야 돼요. 다이아몬드 도전하셔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수없이 들은 얘기지만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 세 네그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뎁스가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뎁스가 되고 아까 세 네그 중에서 4명의 정도 소비자나 사업자가 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도록 10월 달까지 만들어놔요.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은 조금 부담되는 거지만 이미 여러분들 시작한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크루즈 보상. 어떤 보상이 있을까? 자, 가난해서 영원히 해방되는 그란피네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많잖아. 가보고 싶은 거 많잖아요. 좀 집중을 해서요, 여러분들 결과를 내야 돼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여러분들 초점을 흐리지 마셔야 돼요. 이 볼록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볼록된 20년, 30년 들고 다니면 소용없다니까. 1분이면 태울 수 있는 그런 종이 한 장을 못 태우는 거예요. 왜? 포커싱이 안 돼 있는 거지.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20년 된 다닌 직장의 지점장을 살폈을 때면 어떤 각오였을까요? 우리 박경무 사장님이 진짜 꿈이 교직인데 그 교직을 그 어렵게 들어서 교사자격증을 따가지고 12년 만에 교사자격증을 던지고 나왔을 때 어떤 각오일까요? 그 정도 각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각오를 합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일상에 생활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수입을 받기 위해서 하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이외에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사업이라고 봐요. 비전을 보셨다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이 사업이에요. 왜? 이건 우리 일생을 갖고 갈 사업이잖아요. 상수된 사업이잖아요. 부업이라도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데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사업을 해요. 나름대로 사업하고 있다는 건 뭘까?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잘못됐습니까?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진짜 여러분들 한번 6개월만 아주 그냥 올인하셔야 돼요. 그 내년까지 2024년도까지 그냥 진짜 한번 올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화운드스 에머로 정도 해가지고 1억 이상 수입이 되는데 월 900만원, 1000만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뭔 다른 비즈니스가 필요할까요? 뭔 다른 투자 필요해요? 완잡이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비전 본 사람인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게? 물론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사회 경험 없기 때문에 조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빨리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6개월 안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셔서 여러분들 중에 크루즈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딱 바꿔나간다면 시스템이 딱 키워주잖아요. 여기 그런 네그만 딱 되면은 이 미팅에 참석해서 본인 스스로가 동기부여 받으면서 그룹 키워나가지 않습니까? 애를 낳아보면 다 알아서 크잖아요. 엄마가 힘들어도 다 크잖아요. 넘어져가면서 쓰러져가면서 또 일어나서 뛰잖아요. 키워놓으면 또 다 자기 역할 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6개월 진짜 여러분들 한번 세네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스폰서하고 아주 그냥 다시 상담을 좀 하면서 다시 동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시 만들어 봅시다. 네. 아셨죠? 네.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생 연 1회 이상 가족여행이 보장됩니다. 이 정도 되면 화운드스 에머럴드 정도 되면 2000점 기억 넘어가요. 2000점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2000만 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여행 무조건 평생 갑니다. 1년에 한 번 평생 보장돼 있어. 그것도 위드 패밀리잖아.
근데 이번에 크루즈 보상은 이 위드 패밀리 이 저 크루즈 말고요. 리더십 여행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겁니다.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한테는 크루즈를 보내주고 또 거기 위드 패밀리에 또 해당되기 때문에 리더십 여행을 또 한 번 가는 거죠. 온 가족이 4명만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메 여행 거의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여행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여행을 여러분들 평생 보장받는 거예요. 어때 감이 오나요 여러분들 지금?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좀 감이 오잖아요. 빨리 여자친구 없는 사람 여자친구 만들고 남자친구 없는 사람 남자친구 빨리 만드셔서 그때 되면 빨리 결혼해가지고 같이 가야지. 아셨어? 부모님도 그렇게 못 가면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부모님도 같이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가면 평생 갈 수 있는 건데, 그죠? 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A70 라스베가스를 여러분 추천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크루즈를 갈 수 있다 한다면은 2024년도니까 5년 후가 됩니다. 5년 후에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만 될 것 같아요? EDC 이상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연봉 거의 3억에서 한 4억 정도의 연봉이 돼요. 이것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그런 기반을 지금 만들어 가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한번 힘도 있게 좀 우리 같이 삿포로 가는 것도 함께 가고, 라스베가스도 크루즈도 함께 가고, 라스베가스에 정말 여러분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전차가 다 전 세계를 타고 떠나갈 수 있는 그날을 상상해 봅시다. 자, 제가 조금 요즘 가난에서 영원히 해방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계속 나왔던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장이 2천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가지고 실패했고 1억 5천만 원을 빚을 져가지고 결국은 그 어린 자녀를 약을 먹여가지고 잠자게 해가지고 그냥 바다로 뛰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진짜 책임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일도 3년 만에 1억 도전하는 비즈니스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이런 보상을 받는 비즈니스가 없어. 우리 아직 젊은이들은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일단 여러분들 아마 성취해 보시면 여러분들 성공자를 인정받고 여러분 인생은 완전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제 부분이 조금 제가 언급을 하겠는데요. 왜 우리가 투자비지만 진짜 열심히 하면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는가? 자, 지금 화폐를 엄청 찍어댔죠. 제가 2년 3년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코로나 때문에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마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된다 얘기를 했어요. 준비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틈틈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바로 나타나질 않아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 다음에 문제되는 100%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그 영향은 약 한 2년 정도 걸린대요. 2년 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지금 하락되고 있고 힘든 상황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 뛰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기름값이 지금 2,200불 되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인플레를 생기는 것은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통해서 통화 공급을 늘리면 처음엔 좋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이제 돈을 많이 지출했잖아요. 그 위로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찍어서 이렇게 줘버리니까 좋아요. 나도 받으면 좋죠. 아무리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20만 원을 다 주더라고. 20만 원 받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 나도. 그러니 100만 원씩 받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안 주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는 처음엔 조심하면 나중에 인플레이션 대가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때 받은 것이 지금 받는 거예요. 대가를 지금 치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를 찍는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 들으면요. 술을 마시게 되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술이 채요. 술이 깨면은 다시는 술 안 먹을 것 같지만 또 술 먹죠.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예요. 화폐가 바로 그럴 겁니다. 화폐를 찍어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또 물가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고 또 임금을 올려요. 임금 올리니까 어때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겁니다. 이게 아르헨티나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예전에 복지 정책을 쓰기 위해서 임금도 인상하고 그 다음에 많은 복지 비용으로 돈을 지출해서 이 나라 보니까 이 원유가 세계 1위더라고. 그렇게 이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 이 정책을 잘못 쓰는 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상복지를 쓰는 거지. 왜? 좌파가 정권을 잡으니까 좌파는 그냥 평등하게 많은 사람 돌려주는 시스템이야. 인기 위주죠 이게. 우리도 한때 그런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찍어낸 거야. 인플레이션이 엄청 강해졌는데 어느 정도냐? 물가 상승률이요 2018년도 한때 1500%가 올라간 거예요. 1500%. 실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커피가 1년 뒤에 얼마나 오냐? 150배가 뜬 거예요. 1500배가 뜬 거예요. 그래서 150만 원이야 커피 한 잔이. 커피 한 잔 150만 원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에요. 예? 이게 베네수엘라 상황입니다. 공짜 주면 안 됩니다. 예.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지혜로운 국민이야. 이런 상황을 오래 두지 않은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데 의존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진짜 성공하고 인플레이션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비용이라도 내 돈으로 지불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제기획도 함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무리 돈을 번다 하더라도 돈의 속성을 모르면 돈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나를 해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두면 여러분이 작은 돈이라도 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돈이 어떻게 관리했을 때 내 자산이 되는가 이런 부분 조금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여기서 성공해서도요 그 돈을 관리 잘하고 투자도 잘하고 또 인세수 계속 받으면서 아마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리 어렵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1시간 좀 됐네요. 벌써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특히 브론즈 보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온라인 스폰서들 상위 PT들하고 좀 다시 심도 있게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금년 8월 12월 말까지 이 세넥을 деп스를 해나갈 수 있는지 네넥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됐다 결단이 섰다면은 정말 주역 없이 여러분 결과를 한번 내서 다 같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주는 보상을 다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